지루해요. 노는 것처럼 지루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조금 용돈벌이라도 하시는 분들은 전원생활을 견뎌요. 전원생활을 견디거든요. 근데 노는 분들은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하고 결국은 도시로 다시 가시더라고요. 자, 이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사실 저녁이면 운동을 하는 공간이에요. 이 공간은 운동을 하는 공간인데 50대부터 제가 탁구를 배웠어요. 50대 탁구를 배웠는데 조금 투자를 해서 정통으로 좀 레슨을 좀 받았어요. 레슨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보다는 조금 잘 치고 내가 레슨을 받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도 좀 할 수 있어서 저녁이면 여기 와서 운동을 가르쳐요, 제가. 그러면은 저한테 군에서 강사를 줘요. 저한테 강사를 줍니다. 시간당 3만 원 주더라고요. 근데 일주일에 보통 보면 두 번 하거든요. 2시간씩. 한 50만 원씩 들어오더라고요. 2개면을 다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0만 원 들어오는데 그걸 내가 돈을 쓴다고 하면은 뭐 돈을 쓸 수도 있겠죠. 그건 내 돈이니까. 근데 우리 회원들한테 다 기부를 해버려요. 나 탁구로 돈 벌려고 하는 사람 아니니까. 그러면서 나도 운동하고 주민들하고도 밀착관계도 굉장히 형성이 되고 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내 일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일을 갖는다는 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내 자신을 어떻게 많이 개발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이제 일도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근데 오늘은 전원주택 부지를 고르는 법을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할 건데요. 전원주택 부지는 흔히 보실 때 대부분이 전답을 많이 선택을 하시죠. 아까 200평, 300평짜리를 선택하신다고 하셨어요. 200평 가장 선호하는 게 그 평수니까. 그럼 2, 300평짜리는 전하고 밥밖에 없어요. 임야는 큽니다. 임야는 크거든요. 근데 내가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짓거나 또 전원주택으로 완성된 제품을 사거나 그렇게 됐습니다. 나는 왜 전원주택을 고를 때 저는 임야를 좀 선호를 하는 편이에요. 여러분들이 자 전원생활을 하십니다. 전원주택 부지를 사가지고 전원생활을 하셔요. 몇 살까지 전원생활을 시골에서 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생 마감할 때까지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포기를 하실 거예요? 중간에 다시 도시로 갈 것 같습니까? 이럴 중에 다 평생 살고 내려오겠죠. 평생 살려고 내려오시죠. 또 어떤 분들은요. 대부분이 좋습니다. 평생 살려고 내려오셔요. 근데 저는 오래 살면은 80. 주변에 그런 사람을 많이 봤으니까요. 오래 살면 80, 그렇지 않으면 75 정도 되면은 다시 서울로 갑니다. 누구한테? 첫째는 병원한테. 병원 가까운 데로. 두 번째는 자식 가까운 데로. 자식 옆으로 가려고 해요. 대부분의 원인이 그 두 가지예요. 그러면 그때 가면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때 가면 이걸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원생활에서 땅을 못 팔고 실패를 하시고 어쩔 수 없이 사시는 분들이 왜 그러느냐. 내가 들어갔던 돈에 투자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가령 지금 200평짜리가 내가 완성하는데 전답을 사가지고 완성하는데 한 40 정도가 들어갈 겁니다. 왜 그러냐. 땅 가격은 여기서 전원주택을 지을 만한 가격은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게 15에서 30 정도 행성 시가예요. 일반 전답 시가가. 요 30은 어떤 땅이냐. 아까 우리 회원님들이 가장 원하는 배산 임수요. 집 뒤에 산 있고 앞에 계곡물이 쫄쫄쫄 흐르고요. 그걸 가장 비싼 겁니다.
가장 비싼 거거든요. 15만 원은 평범한 농지.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평균 잡아서 20만 원 잡았다 손 쳐요. 20만 원 잡으면 여기에서 함정이 뭐냐? 전담부 함정이 맨 처음에 허가를 낼 때 설계사무실에다 이율 의뢰를 하는 건 다 똑같아요. 설계사무실 의뢰하는 건 다 똑같은데 대체 농지 조성비라는 세금을 내게 될 거예요. 세금을 내라고 해요. 대체 농지 조성비는 뭐냐? 당신이 이 국가가 우리 개념은 지금 부동산이라고 하면 내 땅이라고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부가 생각할 때는 절대 이건 당신 것이 아니야. 정부가 생각하는 거는 이건 국가의 자산이에요. 국가의 자산인데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개인한테 주고 그것을 증빙하는 걸로 등기를 해줬을 뿐이에요. 물론 싱가포르 같은 데는 임대죠. 중국 같은 데도 이제 물론 개인 소유도 요즘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임대형으로 주고 임대의 권한을 주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 주지 소유 권한은 안 줬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자유국가 대부분 자유국가에서는 소유 권한까지 준단 말이에요. 그럼 내 땅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국가는 이건 국가의 자산이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는 국가가 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돈을 많이 투자했으니까 대지로 만들 때 또 이 다른 대지를 다른 데 가서 만들어야 되니까 그 세금을 내라라고 하는 게 대체농지 조성비예요. 우리 흔히 약자로 이제 대조비라고 해요. 대조비라고 얘기를 해요. 대조비는 공시지가의 30%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10만 원짜리면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농지 같은 경우는 한 돈 10만 원 정도 가요. 10만 원짜리면 기본적으로 3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돼요. 3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 짓고 개발이익 환수금이 있어요. 개발이익 환수금이 있거든요. 다 지어서 이게 이제 농지에서 대지로 바뀌었으니까 당신은 농지에서 대지로 바뀌어서 개발이익을 받다. 근본적으로는 국가의 재산이다. 당신의 재산은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개발이익을 받으니까 개발이익 환수금을 내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가장 큰 거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완전 승부가 나요. 승부가 왜 나느냐? 개발이익은 내가 평당 10만 원짜리를 사가지고 30만 원짜리로 만들었어요. 그럼 20만 원 이익을 받잖아요. 20만 원 이익을 받으면 그 20만 원에 대한 이익의 25%를 또 부담을 시켜요. 근데 농지는 원래 평평한 농지니까 크게 돈 들어갔다고 핑계댈 게 없어. 농지는 돈 들어갔다고 핑계댈 게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세금을 거의 그대로 다 맞게 돼요. 다 맞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임야는 원래 이런 험한 산이니까 이거 뭐 석축도 싸고 뭐 흙도 버리고 심지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흙을 도시에서는 흙을 버릴 때는 돈 주고 버리죠. 여기에서는 흙을 돈 받고 팝니다. 돈 받고 팔아요. 흙이 토질이 좋은 건 정말 고가에 팔고 토질이 안 좋은 건 매립용으로도 그래도 장비비 정도는 나와요. 장비비 정도는 나오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가 신고할 때는 내가 돈 주고 버렸다고 신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야는 이익을 별로 본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익 환수금을 적게 내게 된단 말이에요. 적게 내게 돼요. 그럼 그 갭의 차이가 농지하고 임야하고 차이는 평당 보통 15만 원에서 20만 원 차이가 나버릴 거예요. 세금에서만 봐도 뭐 적게 보는 건 한 5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그래서 저는 오늘 임야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임야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저는 그래도 조금은 좀 봐야 되니까 저는 메모를 했어요. 메모를 해왔는데 여러분들은 좀 이익이 되면 머리에다 담아두셨다가 하세요. 머리에다 담아두셨다가 이걸 하세요. 근데 농지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오늘 대체적인 개념은 흔히들 여기 오시는 분들은 관리지역을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관리지역 중에서 계획관리지역.
그걸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시골 내려와서 가장 비싼 땅이 이제 보존산지나 농림지역하고 관리지역하고 있을 때는 관리지역이 비싸고, 관리지역 중에서는 보존관리가 있고 생산관리가 있고 계획관리가 있거든요. 가장 비싼 게 계획관리지역이에요. 가장 비싼 게 계획관리지역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전원주택에 대한 관심이 많죠. 전원주택 외에 다른 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 혹시 계세요? 뭐 카페를 해야 되겠다든지 식당을 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분들 사실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상당히 재미는 있어요. 왜 그러냐? 전원생활을 하면서 카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2층으로 지어가지고 아래층은 카페나 식당으로 세율을 주고 2층에 전원생활 하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그런 분들은 계획관리지역을 선택하세요. 근데 나중에 조금 있으면은 그것마저도 계획관리지역을 제가 선택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거예요. 조금 있다가. 계획관리지역도 비싼 계획관리지역에서 식당 같은 거, 카페 같은 거 절대 하지 말라라고 저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말은, 일반적으로 보통 전원생활에 강의하시는 분들이나 얘기하시는 분들은 절대 맹지 사지 마라, 절대 보존산지 사지 마라, 농림지역 사지 마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맹지도 잘만 모르면 맹지 사세요, 농림지역 사세요라고 얘기할 거예요. 농림지역 사세요라고 얘기해요. 근데 계획관리지역은 카페나 가든 하려면 반드시 계획관리지역을 선택해야 되는데, 왜 전원생활을 하시려고 하시면서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하시면서 계획관리지역을 사시죠? 계획관리지역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계획관리지역 사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반적으로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나 보존관리지역은 건폐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용적률은 거의 같아요. 용적률은 같아요. 100평을 대지로 등록 전환한다고 한다면은 계획관리지역에서 요구하는 가격은 비싼 건 둘째 치고 100평을 가령 100평이라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시골에 내려오시면은 그래도 정원도 있고 뭐도 좀 있고 그래야 되니까 한 200평 정도를 요구할 거예요. 자, 거기에서 함정이 생깁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요구하는 건 40%예요. 건폐율이.